여러분, 정말 하루만 시도해도 피부가 마치 마법처럼 환해지는 비밀이 있어요. 믿기시나요? 아침에 세수만 했을 뿐인데 피부가 고급 에센스를 바른 듯 팽팽하고 촉촉하며 하루 종일 자연스럽게 빛나고 아기 피부처럼 부드럽게 유지되는 거예요. 믿기시나요? 정말 믿기 힘들죠? 그렇죠? 하지만 저는 최전선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온 피부과 전문의로서 제가 아끼는 환자들에게만 알려주는 비밀 하나를 지금 공개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꼭 시청해주세요. 저는 한수진입니다. 강남에서 30년 가까이 피부과 의사로 수만 명의 환자들의 피부를 치료하고 관리해 왔습니다. 피부과라는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늘 진지하지만 어제는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어제 오후에 제가 청주에서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의 여고 동창들이랑 오랜만에 카페에서 만나 수다를 떨었거든요. 자리에 앉자마자 친구들이 눈이 동그래져서는 야, 수진아, 몇 년 만에 보는데 오히려 더 어려 보이네? 요즘 댄스 배우냐? 얼굴 피부가 차차차 춤추고 온 사람처럼 탱탱하다. 라고 하더군요. 저는 웃으며 바로 대답했죠.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느라 춤출 시간이 어디 있어. 매일 닭발만 먹으니까 그렇지. 그러자 친구들이 배꼽 잡고 웃다가 커피까지 쏟을 뻔했어요. 한국에서 닭발이라고 하면 다 알잖아요. 싸고 맛있고 콜라겐이 많다고 소문난 음식이요. 그런데 그 순간 제 절친 강선이가 한숨을 쉬며 슬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선이는 요즘 거울만 봐도 우울하고 힘들다고 했어요. 얼마 전 손자의 돌잔치 가족 사진을 찍으러 갔는데 왜인지 모르게 사진기 앞에 서기가 싫고 뒤로 숨고만 싶더래요. 예쁜 손자 옆에 서 있는 나는 초라한 노파 같아. 손자의 인생은 이제 막 시작인데 나는 벌써 끝자락에 서 있는 기분이야. 라고 말했죠. 그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웃음소리 가득하던 자리가 조용해지고 다들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우리 모두 여자이기에 충분히 공감할 수밖에 없었죠. 이 나이가 되면 폐경전으로 몸과 피부가 급격히 변하거든요. 선이는 특히 더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젊었을 때는 교내 미인으로 불릴 만큼 인기가 많았던 사람이니까요. 그때 한 친구가 말했어요. 수진아, 넌 피부과 의사잖아. 선이랑 우리한테도 비밀 하나만 알려줘라. 저는 선이의 손을 살짝 잡고 말했죠. 너무 걱정하지 마. 별거 없어. 집에 있는 몇 가지로 세수만 하면 돼. 레이저나 비싼 시술 같은 건 필요 없어. 친구들은 서로를 보며 세수만 한다고? 믿을 수 있나? 하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진짜예요.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이건 제가 30년 가까이 피부과 의사로 환자들을 관찰하며 직접 체득한 노하우예요. 그리고 마지막 비밀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결과를 주는 핵심이랍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보세요. 아마 지금 여러분도 제 친구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하고요. 저도 그 마음 잘 압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이에요. 끝까지 들으시면 매달 화장품 값으로 수십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궁금하게 하지 않을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엄지손가락 모양 있죠? 구독은 완전히 무료니까 지금 눌러두셔야 제가 계속 좋은 비밀들을 보내드릴 수 있어요. 아,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 세수하시나요? 아침, 저녁 꼬박 2번 하시는 분은 댓글에 2라고 남겨주세요. 아침에만 한 번 한다는 분은 1이라고 남겨주시고요. 제 생각에는 많은 분들이 밤에 드라마 보다가 그냥 잠들고 아침에야 세수하실 것 같은데 맞나요? 꼭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다 읽어보고 다음 영상에서 각자 습관에 맞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좋습니다. 이제 첫 번째 비밀부터 시작할까요? 총 3가지 비밀이 있는데 끝까지 보셔야 해요.
왜냐하면 세 번째 비밀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피부가 무려 10년은 어려 보이는 놀라운 결과를 주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이 잘 눈치채지 못하는 아주 단순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평균 2번 세수를 하죠. 한 달로 따지면 최소 60번은 세수를 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피부과 병원에 가는 건 아무리 많아도 1년에 몇 번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피부를 결정하는 건 무엇일까요? 값비싼 화장품도 첨단 기계도 아닙니다. 바로 매일같이 하는 작은 습관, 세수입니다. 저는 이 작은 사실에 주목한 뒤로 무려 3년 동안 환자들을 관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백만 원을 들여 크림을 사고 매주 스파에 몇 번씩 다녔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생활 습관을 조금 바꿨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두 그룹의 피부 상태는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제 박사과정 지도 교수님의 말씀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피부의 아름다움 중 80%는 생활 습관에 달려 있고 나머지 20%만이 화장품이나 치료 덕분이다. 말은 단순하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쉽게 믿지 못합니다. 제 친구들도 웃으며 말하곤 했습니다. 세수가 뭐 그렇게 중요해? 다 똑같이 하는 거 아니야? 저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중요한 건 세수를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올바르게 세수하느냐입니다. 작은 실수를 해마다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피부 나이를 10살은 더 늙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친구들과 카페에서 모여 피부 이야기를 나눌 때도 새삼 깨닫게 된 게 많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침 저녁으로 세수를 꼼꼼히 하고 거품을 충분히 내서 전용 세안 스펀지로 꼼꼼히 닦아내면 안심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한 친구는 나는 꼭 클렌징 오일로 먼저 지우고 그 다음 세안제를 써야 해. 안 그러면 크림 찌꺼기가 남아 더럽게 쌓여. 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맞아, 우리 나이에는 각질 제거도 꼭 해줘야 해. 라며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일주일에 3번 알갱이 들어간 스크럽으로 마사지하듯 각질 제거를 한다며 피부가 환해졌다고 자랑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매일 목욕 수건으로 얼굴을 박박 문질러야 속이 시원하다며 웃었습니다. 다들 각자의 방법을 열심히 말하는데 피부과 의사인 저는 오히려 초조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그렇게 하면 젊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피부가 10년은 더 빨리 늙어버려. 모두들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왜 그래? 깨끗하게 씻는 건데? 저는 대답했습니다. 우리 피부는 마치 얇은 화지 같아. 조금만 세게 문질러도 금세 구겨지고 찢어져 버리잖아. 설거지할 때 손이 화학물질에 닿으면 갈라지고 빨갛게 염증 생기듯이 얼굴 피부도 똑같아. 여러분이 무심코 없애버리는 건 피부 표면의 천연 보호막, 바로 약산성 막이야. 이 막이 깨지면 피부는 곧바로 중요한 방패를 잃고 세균에 쉽게 노출되고 수분을 잃으며 조기 노화가 시작돼. 클렌징 오일, 더블 클렌징, 듣기에는 깨끗해 보이지만 사실은 피부를 조용히 망치는 주범입니다. 얼굴 피부를 여러 겹의 성벽으로 된 요새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장 바깥 성벽은 수분을 지키고 적의 침입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클렌징 오일을 쓰고 더블 클렌징을 한다면 스스로 성벽의 벽돌을 하나하나 뜯어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성벽이 깎이고 허물어지면 결국 약해져 적이 쉽게 침투하고 끝내는 무너져 버립니다. 피부 보호막, 즉 자연의 약산성막이 사라지면 피부는 어떻게 될까요? 첫째, 피부가 거칠고 극심하게 건조해집니다. 이 보호막은 얇은 외투처럼 수분과 천연 피지를 붙잡아두어 피부를 늘 촉촉하게 유지합니다. 그런데 이 외투가 벗겨지면 피부 속의 수분은 끊임없이 증발해버려서 피부가 땅처럼 메마르고 갈라집니다. 아무리 크림을 발라도 마른 모래에 물을 붓는 것처럼 금세 스며들고 사라져버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지 분비가 줄어들어 피부는 더 쉽게 건조해지고
주름은 그만큼 더 도드라집니다. 둘째, 피부가 연약해지고 쉽게 자극을 받습니다. 피부 표면에는 본래 좋은 세균들이 살아서 나쁜 세균을 막아줍니다. 그런데 보호막이 무너지면 이 파수꾼들도 쓸려나가 텅 빈 땅만 남습니다. 그러면 작은 먼지, 약간의 바람, 조금 강한 화장품에도 금세 붉어지고 가렵거나 좁쌀 여드름이 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드름이 나면 더 세게 씻는데 그것이 오히려 악순환을 만듭니다. 셋째, 주름과 노화가 더 빨리 찾아옵니다. 보호막이 사라지면 피부 속 구조가 그대로 드러나고 콜라겐과 엘라스틴 섬유가 쉽게 파괴됩니다. 그 결과 탄력을 잃고 처지며 옅던 주름이 깊게 패입니다. 얼굴은 불과 몇 달 사이에도 훨씬 늙어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이 자연의 약산성막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피부를 부드럽게 다루고 균형을 지켜줘야 합니다. 어떤 클렌징 제품을 고를지, 어떤 세안법을 쓸지가 바로 이 보호막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께 완전히 자연적인 3가지 재료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재료들은 피부를 늘 촉촉하고 매끄럽게 유지해줄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저는 제 어머니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자연 재료에 대한 사랑과 가장 단순한 피부 관리 습관을 전해주신 분입니다. 올해로 벌써 83세이신데 제 친구들이 어머니를 만나면 하나같이 놀라며 말합니다. 어머니가 아니라 누나 같으시다. 어머니의 피부는 언제나 탱탱하고 매끄러우며 잡티 하나 없이 검버섯도 없고 피부병 자국도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비밀이 무엇인지 짐작하시나요? 바로 꿀 세안입니다. 어머니는 40년 넘게 이 방법을 꾸준히 사용해 오셨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어머니가 꿀로 세안하는 모습을 본 것은 의대에 입학했을 때였습니다. 현대의학을 공부하던 의대생이던 당시 저는 솔직히 의심스러웠습니다. 꿀은 먹는 건데 왜 얼굴에 바르실까? 그러자 어머니는 미소 지으시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꿀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훌륭한 화장품이야. 이 한 방울 꿀이 너의 수십만 원짜리 비싼 크림보다도 피부에 더 필요해. 외할머니도 늘 이 방법을 쓰셨단다. 외할머니가 이른에 돌아가셨을 때도 모두가 50대 초반처럼 보인다고 했어. 저는 집안 막내라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흐릿한 기억 속에서도 외할머니는 늘 젊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고운 피부를 지니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말씀을 들으며 제 마음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직접 어머니 피부에서 뚜렷한 효과를 확인한 후 저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저 역시 15년 넘게 꿀 세안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 꿀 세안법은 제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엄격한 과학적 연구를 근거로 한 방법입니다. 2024년에 학술지 파이토테라피 리서치에 발표된 꿀의 식물성 활성 성분 연구에 따르면 꿀에는 과당과 포도당 같은 천연 당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들은 수분을 끌어당기고 붙잡아두는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피부에 바르면 마치 수분 자석처럼 공기 중의 물을 끌어당겨 피부 표면에 붙잡아둡니다. 그 결과 건조하고 거칠어진 피부는 물기를 보충받아 촉촉하고 부드러워지며 마치 메마른 땅이 소나기를 맞은 듯한 변화를 경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꿀에는 풍부한 천연 효소와 비타민 B군, 비타민 C가 들어있어 손상된 피부 회복에 큰 도움을 줍니다. 늘 각질이 일어나고 가려운 건성 피부에는 이 성분들이 따뜻한 수건처럼 피부를 부드럽게 달래주고 불편함을 줄여주며 피부를 안에서부터 건강하게 가꿔줍니다. 또한 꿀에는 플라보노이드와 페놀산 같은 귀한 생리활성 물질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들은 매우 강력한 항산화제로 피부 노화와 주름, 탄력 저하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차단합니다. 따라서 꿀 세안을 꾸준히 하면 피부가 회복되고 보습되며 한층 탄력 있고 어려 보이는 피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해서 누구나 오늘 밤 당장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세안을 한 뒤 작은 숟가락 끝만큼의 꿀을 덜어 얼굴 전체에 얇게 펴 바릅니다. 많이 바른다고 좋은 게 아니고 피부는 필요한 만큼만 흡수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바르면 오히려 모공을 막아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약 3분 정도 그대로 두는데 그 사이에 양치질을 해도 좋습니다. 이후 미지근한 물을 가볍게 얼굴에 튀기듯 적셔주면서 피부를 쓰다듬듯 천천히 씻어냅니다. 절대로 세게 문지르지 말고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면 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너무 빨리 끝나니 이 방법마저 귀찮아 못한다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간단하지만 효과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이 방법은 저 말고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을 겁니다. 모두가 알게 되면 화장품과 스파가 누구에게 팔리겠습니까? 매일 꾸준히 해보세요. 매일 꾸준히 한다면 단 일주일 만에 완전히 달라진 피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세안 후 피부가 건조하고 당기는 느낌이 사라집니다. 2주째에는 피부가 더 부드럽고 환해집니다. 특히 코 옆과 콧방울 주변이 번들거리지 않고 개운해지며 피부가 훨씬 깨끗해집니다. 단 3주면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이 정말 매끈해지고 만졌을 때 아기 피부처럼 부드러운 느낌이 듭니다. 마치 피부가 새로 태어난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꿀 세안은 전혀 비용이 들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수만 원짜리 화장품을 사야 할까 걱정할 필요 없이 부엌안에서 바로 찾을 수 있는 천연 보약이 바로 꿀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기적의 시작입니다. 꿀이 일반 화학 세안제를 대신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라면 올리브 오일은 바로 최고의 천연 클렌징 오일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지중해 지역에서는 올리브를 액체 황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건강뿐 아니라 피부에도 놀라운 가치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피부가 매끈하고 주름이 적은데 이는 순수 올리브 오일을 매일 사용하는 습관 덕분이기도 합니다. 올리브 오일에는 비타민 E, 비타민 K, 그리고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피부를 지켜주는 방패와 같아서 자유라디칼이 콜라겐 섬유를 파괴하는 것을 막아주고 노화 과정을 늦춰줍니다. 주름지고 칙칙한 피부도 뚜렷하게 개선됩니다. 또한 올리브 오일에는 건강한 지방산, 특히 오메가9이 들어있어 피부 보호막을 회복시키고 수분을 붙잡아 두어 피부를 늘 부드럽게 유지해줍니다. 덕분에 차 안에서 에어컨을 틀어도 피부가 당기는 느낌이 사라집니다. 사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먼저 따뜻한 물로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 당연히 우선입니다. 손이 더러운데 얼굴을 만지면 피부에 독을 바르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요. 그 다음 순수 올리브 오일을 손바닥에 몇 방울 떨어뜨려 비벼 따뜻하게 한 뒤 얼굴에 바릅니다. 이때 이마에서 볼, 턱으로 이어지며 원을 그리듯 아주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이렇게 하면 오일이 피부에 깊숙이 스며들 뿐 아니라 혈액순환도 촉진되어 얼굴이 혈색 있고 생기 있어집니다. 절대 힘을 주지 말고 메이크업이 우유처럼 녹아내리는 느낌을 살짝 느끼며 부드럽게 문지르세요. 그런 다음 화장솜으로 가볍게 닦아냅니다. 세게 문지르지 말고 한 번만 부드럽게 쓸어내리듯 닦아주면 됩니다. 이후 미지근한 물로 헹궈주세요. 차가운 물도 뜨거운 물도 아닌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올리브 오일이 피부에 남아있을까 걱정된다면 약산성 세안제를 충분히 거품내어 부드럽게 세안해주면 잔여 오일과 먼지가 그런데 여러분, 올리브 오일은 얼굴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올리브 오일은 여러 노화가 잘 드러나는 부위의 친구이기도 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농담처럼 말합니다. 올리브 오일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쓰이는 만능 보약이라고요. 하지만 사실입니다. 눈가에는 올리브 오일이 100% 천연 아이크림입니다. 눈가는 비단결처럼 얇은 피부라서
올리브 오일 한 방울을 약지 끝에 올려 아주 가볍게 두드려 주세요. 마치 봄비가 살짝 내리는 듯한 느낌으로요. 그러면 잔주름이 점점 완화됩니다. 목은 나이를 가장 잘 드러내는 나이베개 같은 곳입니다. 목 피부만 봐도 나이를 알 수 있죠? 이때 올리브 오일을 손바닥에 덜어 골고루 펴바른 뒤 쇄골에서 턱으로 위쪽 방향으로 마사지하면 목의 깊은 주름을 완화하는 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팔꿈치, 무릎, 발뒤꿈치처럼 거칠고 딱딱한 부위에는 샤워 후 올리브 오일을 얇게 바르면 금이 간 땅에 물을 주듯 본래의 부드러움을 되찾아줍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액체 황금이 전혀 사치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슈퍼마켓에서 파는 작은 병 하나로도 한 달 내내 피부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끈적거림이 걱정된다면 알로에 젤을 살짝 섞어 바르세요. 그러면 피부가 영양분을 그대로 흡수해 청량하고 부드럽게 비단처럼 매끄러워집니다. 저도 여행을 갈 때는 길든 짧든 늘 이 작은 병을 챙겨 다닙니다. 우리는 꿀로 피부를 회복하고 보습을 하고 올리브 오일로 노화를 막아 피부를 탱탱하게 가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미와 죽은 깨에는 무엇을 써야 할까요? 그 답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겁니다. 바로 신선한 레몬즙을 희석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레몬은 마치 방울져 내리는 햇살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레몬에는 피부를 밝게 하고 기미 주근깨를 옅게 만드는 데 유명한 두 가지 성분, 비타민C와 구연산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피부를 세월이 흐르며 빛을 잃은 하얀 천으로 본다면 레몬 속의 비타민C는 그것을 정성스레 빨아 점점 더 환하고 균일하게 만들어주는 손길과 같습니다. 의학적으로 비타민C는 멜라닌의 생성을 억제하는 전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멜라닌은 피부를 칙칙하게 하고 기미 주근깨를 만드는 색소인데 멜라닌이 조절되면 피부는 더 이상 갈색 반점이 아니라 점점 더 맑고 환해지는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레몬 속의 구연산은 또한 가볍게 각질을 제거하는 힘이 있어 세안할 때마다 얼굴 위를 덮은 희미한 먼지막을 벗겨내고 자연스러운 매끈함을 되찾아줍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하면서도 안전합니다. 레몬 반 개를 짜서 따뜻한 물 한 컵에 희석한 뒤 솜에 적셔서 기미나 주근깨가 있는 부위에 살살 닦아줍니다. 그 동작은 마치 아침 이슬을 얼굴에 바르는 것처럼 아주 천천히, 아주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몇 분 그대로 둔 뒤 깨끗한 물로 헹궈주면 됩니다. 중요한 점은 반드시 저녁에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햇빛 때문에 피부가 더 쉽게 자외선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일주일에 2~3번 꾸준히 하면 단 한 달만 해도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진한 기미가 점점 옅어지고 주근깨는 덜 도드라져 보이며 얼굴이 한결 밝고 균일해집니다. 이것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라 꾸준히 내리는 단비 속에서 씨앗이 싹트듯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변화입니다. 더 좋은 점은 레몬이 값싸고 어디서든 쉽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이나 마트 어디에서든 몇 개만 사오면 됩니다. 주방에 있는 몇 개의 레몬만으로도 피부를 환하고 건강하며 매끈하게 가꿔주는 천연 에센스를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꿀이나 올리브 오일, 신선한 레몬즙 같은 몇 가지 천연 재료만으로도 피부는 충분히 뚜렷한 변화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잘못된 습관을 매일 반복한다면 아무리 공들여 관리해도 금이 간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처럼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피부과 의사로서 저는 꼭 피해야 할 4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가 위에서 공들여 전해드린 모든 비밀들이 헛되지 않으려면 꼭 기억하세요. 단지 이 습관들만 고쳐도 피부 나이가 최소 5년에서 10년은 젊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잘못은 너무 뜨거운 물로 세안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물은 마치 건조한 바람처럼 피부를 보호하는 천연 오일층을 씻어내버립니다.
그 결과 피부는 당기고 건조해지며 붉게 달아오르고 피부 속 작은 모세 혈관이 더 도드라져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뜨거운 물이 더 깨끗하게 씻어낼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피부를 더 빨리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세안은 미지근한 물로만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잘못은 세안제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밤새 잠만 잤고 먼지나 매연에 노출되지 않았다면 맑은 물로 씻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세안제를 너무 자주 쓰는 것은 얇은 천을 매일 빨아 해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씻을수록 보호막은 더 약해집니다. 세 번째 잘못은 각질 제거를 과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부는 본래 스스로 새로워지는 자연스러운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스크럽이나 세안용 스펀지로 강하게 문지르는 것은 스스로의 보호막을 계속 벗겨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 피부가 얇아지고 민감해지며 쉽게 붉게 달아오르고 심지어 기미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잘못은 기미나 주근깨 부위를 세게 문지르는 것입니다. 저는 조급한 마음에 해당 부위를 자꾸 문질러서 없애려다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킨 환자들을 적지 않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기미는 피부 표면이 아니라 안쪽 색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문지를수록 기미는 더 번지고 더 짙어집니다. 기미는 피부 속 멜라닌 색소 문제이므로 문지르지 말고 꿀이나 희석한 레몬수를 이용해 세안하여 피부톤을 고르게 관리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습관만 고쳐도 피부는 몇 년은 젊어질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피부 관리란 무언가를 계속 덧바르는 것만이 아니라 멈춰야 할 때 멈추는 법을 배워 가장 자연스러운 것을 지키는 데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 보이시죠? 잘못된 습관을 피하는 것이 피부를 지키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겉만 챙겨서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습니다. 피부는 온몸 건강을 비추는 거울과 같아서 안이 약하면 겉이 매끈하고 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비밀은 뿌리부터 챙기는 데 있습니다. 바로 먹고 마시고 자는 생활 습관입니다. 피부를 하나의 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바르는 크림은 단지 페인트일 뿐이고 그 집을 세우는 벽돌, 돌, 시멘트는 바로 매일 먹는 음식입니다. 우리가 영양을 충분히 섭취해야 피부가 다시 만들어지고 탱탱해질 재료가 생깁니다. 특히 닭발이나 수육 같은 콜라겐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은 처진 피부를 다시 받쳐주는 기둥과 같습니다. 연어, 고등어 같은 기름진 생선은 보이지 않게 금간 틈새를 메워주는 일꾼 같아 피부를 부드럽게 하고 건조하지 않게 지켜줍니다. 게다가 오렌지, 귤, 딸기, 토마토, 브로콜리처럼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은 햇살처럼 피부를 환하게 밝혀줍니다.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 기미와 주근깨를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음식들을 많이 먹는 건 피부세포 하나하나에 불을 밝혀주는 것과 같습니다. 생선이나 채소 같은 익숙한 음식 외에도 제가 자주 해 먹는 피부에 좋은 전통 한국 음식들을 몇 가지 추천드릴게요. 먼저 국민 음식 김치입니다. 김치는 소화를 돕고 염증을 줄여 피부를 더 맑고 고르게 해줍니다. 다음은 아주 친숙한 미역국. 미역국은 콜라겐이 풍부해 피부에 수분을 보충해주고 자연스럽게 촉촉하게 만들어줍니다. 또 두부는 단백질과 이소플라본이 풍부해 피부를 탄탄하고 실처럼 탄력 있게 지켜줍니다. 가을철에는 뜨끈한 호박죽 한 그릇이 베타카로틴을 공급해 피부를 매끄럽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삼계탕은 보양식이면서 콜라겐과 귀한 영양 성분이 들어있어 노화를 막고 피부를 탱탱하게 유지해줍니다. 이렇게 평범한 음식들이지만 꾸준히 먹으면 피부를 안에서부터 튼튼하고 자연스럽게 길러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화장품이 있습니다. 바로 잠입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몸에서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손상을 치유하고 피부 세포를 다시 만들어줍니다. 낮이 피부가 버티는 시간이라면 밤은 피부가 쉬고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깊고 규칙적인 수면이야말로 어떤 마트에서도 살 수 없는 가장 값진 크림입니다. 여러분, 피부 관리는 단지 화장품이나 천연재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양 가득한 한 끼와 편안한 잠 속에도 있습니다. 속이 건강해야 겉도 자연스레 빛나고 까다롭게 꾸미지 않아도 젊고 환한 빛이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꼭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각자의 피부는 누구도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치 정원마다 흙이 다르고 어떤 정원은 꽃을 심어야 잘 자라고 어떤 정원은 푸른 채소가 잘 어울리듯이 말입니다.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꿀이 잘 맞고 어떤 사람은 올리브 오일이 또 어떤 사람은 레몬이나 영양 가득한 음식이 진짜 효과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비법을 적용할 때도 반드시 자신의 피부에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시원하고 편안하게 느껴진다면 계속하시고, 붉어지거나 따갑거나 가렵다면 잠시 멈추고 더 순한 방법으로 바꿔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욕심내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급한 마음에 한꺼번에 여러 방법을 다 시도하다가 오히려 피부가 과부하에 걸려 역효과가 나곤 합니다. 천천히 시작하세요. 피부 관리가 매일의 작은 즐거움이 되도록 말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는 꿀 세안을 하고, 다음 주는 올리브 오일 몇 방울을 더하고, 이렇게 차근차근 자신에게 맞게 조율해 가는 것입니다. 피부 관리는 단순히 거울 속에 더 예쁘게 보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가 사랑받고 소중히 여겨질 자격이 있다는 것을 매일 상기시키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아침마다 꿀을 얼굴에 바르고 저녁마다 올리브 오일로 마사지하거나 미역국이나 삼계탕 한 그릇을 즐기는 것. 이 모든 순간이 몸에 평화를 선물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3가지 자연 세안 비법과 4가지 피해야 할 습관, 그리고 피부를 안에서 길러주는 음식들이 바로 값비싼 화장품 없이도 건강한 피부를 오래 지킬 수 있는 열쇠입니다. 피부 관리의 모든 단계를 작은 의식처럼 여기며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소중하다는 것을 느껴보세요. 화려한 화장품은 잠시 피부를 환하게 만들 수는 있어도 오직 꾸준한 습관과 자신을 향한 애정만이 아름다움을 오래 머물게 합니다. 여러분은 방금 들은 방법들 중에서 어떤 것부터 시작해보고 싶으신가요? 꿀 세안, 코코넛 오일, 아니면 식초 세안? 하나만 골라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주제를 다뤄드리겠습니다. 보고 싶으신 주제를 댓글에 남겨주시면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지혜의 꽃정원입니다. 듣기만 해도 아름다워지는 곳.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